중앙대학교 2020년 출제 경향을 보면요. 어휘 7문항, 생활영어 2문항이 나와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생활영어는요. 관용어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법이 이제 WE 써 있으면 이게 written expression 이래서 여러분들 문장 제시되고 곳곳에 밑줄을 쳐놓은 다음 맞나요 틀리나요를 물어보는데 중앙대 문법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노에러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정답인데 노에러 하나만 보기에 넣어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논리 완성이 14문항 그리고 독해가 14문항인데 중앙대는 여러분들 독해가 길이도 길고 또 지문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렵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사지선다형으로 40문항에 60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키는 기준이죠. 뭐예요? 한 문제당 90초. 제가 맨날 시간 재면서 여러분들 90초로 훈련시키잖아요. 가장 표준이 되는 시간이고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수능 영어에서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문항수와 시간을 나눠보면 정확하게 문제당 90초가 나옵니다.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준이 된다는 것은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90초 안에 풀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간 영역별 출제 비중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에 편입시험 영어를 보러 갔다. 처음에 어휘가 이렇게 7문제 나오고 생활영어 2문제가 나오고 또 문법 문제 3개 풀고 논리, 독해 풀어서 총 40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020년 총평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일단 중앙대 어휘 문제랑 이제 논리 완성 문제 그리고 독해 지문을 통틀어 보면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휘 난이도만 높아도 모든 영역이 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답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독해 파트는 배점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도 지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문법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 문법 문제는 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생소한 문법 규칙이나 아주 세부적인 걸 물어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에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40문항 60분 딱 표준이 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중앙대는 독해 지문의 길이가 길고 또 어렵습니다. 자,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지문도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신텍스 즉 구문 분석 능력과 배경 지식 둘 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어휘 및 생활 영어가 나오는데 자, 어휘는 7문제 고급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는 정말 시험 보기 직전까지 하나라도 더 외워주셔야 되고 생활 영어가 뭐지? 생활 영어는 여러분들 회화 시험이 아니라 보세요. 이거 관용어구 이런 거 high and dry 나 이거 단어 다 아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들이 정확히 이렇게 쓰였을 때 다른 의미를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관용구 즉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단어로 구성되었을지라도 해당 정확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뜻을 암기하고 계셔야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용어구를 최대한 많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관용어구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독해 수업 시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자 이런 표현은 관용어구라서 직역해도 의미가 안 나와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오답 노트에 뭐 이런 거 정도 정리해 주세요. 그런 것들 위주로만 쌓아놔도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전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어휘를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영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독해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기출문제 보기에 예전에 나왔던 게 또 출제가 되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는 최소
5개년치를 확보하셔서 전부 다 풀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나 문법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자, 다음은 문법입니다. 제가 말했죠. 중앙대학교 문법 특징은 이제 세 문항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유형 자체는 WE, Written Expression 딱 해놓고 밑줄 친 부분 중에 잘못된 거 고르는 건데 이 노에러를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게 완벽하게 다 옳은 문장일 수도 있다. 이 경우의 수를 하나 머리에 넣는 것만으로도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텍스는 뭐예요? 사실 수학이고 산수예요. 사실 신텍스는 모호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는 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이런 문제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전략은 제가 말씀드렸죠. 노에러가 있을 뿐이지 막 생소하거나 너무 희귀한 문법을 물어보진 않아요. 기본적인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철저히 완벽하게 깔끔하게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일단 세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중에 굳이 하나를 노에러로 제시를 했다는 건 그 세 문제 중에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정답이 노에러가 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여기에 의존해가지고 선생님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노에러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풀진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해당 신텍스와 구문, 문법 요소를 분석해서 정확히 푸시고 풀고 났더니 한 문제 정도는 노에러가 나왔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정도 해주시는 걸로 또 뭐 이걸로 선생님이 무조건 하나는 노에러라 그랬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고 시험은 기본적으로 해당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리 완성 문제입니다. 논리 완성 문제. 논리 완성 문제는 단문 8문제 같은 경우 문장 구조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논리 문제인데 결국은 보기에 난이도 높은 어휘가 나온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문 해석 완벽하게 잘하셨더라도 보기에서 단어 모르면 그 문제 이제 못 푸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하죠. 보기 미리 읽어보고 보기에 있는 단어 뜻 하나도 모르겠으면 차라리 그 문제 풀지 마라. 어차피 못 풀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난이도 높은 어휘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장문 6문제는 지문이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거의 독해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히 해석하시면 그 또한 잘 맞힐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래서 문제풀이 전략. 단문형 논리 완성 문제는 어휘형 논리 완성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지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 어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어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급 어휘 학습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문형 논리 완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의 독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컨텍스트 즉 문맥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글의 논리를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독해입니다. 독해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문항수가 아니라 텍스트 개수를 기준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9지문입니다. 9지문. 그렇게 많진 않죠. 14문항이지만 여러분들이 9개의 지문을 읽고 푸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얘네들이 어때요?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다소 전문적인 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전략을 알아보면 시사 관련 지문은 없고 대부분 이제 학술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문학, 철학, 심리학, 자연과학, 사회학, 경제학 정말 이런 분야에서도 전문 서적이나 연구 저널 혹은 전문 분야의 지식을 다루는 그런 책에서 발췌를 해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해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말했죠. 전문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확실히 독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보는 시험은
해당 분야의 전공 시험이 아니라 영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분야의 모든 배경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신텍스를 중심으로 좀 구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어려운 글일수록 주요 문장 성분 위주로 문맥을 파악하면서 줄여나가는 독해를 해라. 단순화시키는 독해를 해라. 깔끔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만 추리는 독해를 해라. 우리가 하는 것은 전공 분야의 지식을 얻는 해당 학과의 전공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 시험이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돼요. 자,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중앙대학교 시험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